14강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퀴즈 URL로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퀴즈를 풀어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동안 14강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퀴즈 먼저 푸시고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대신 퀴즈를 통하여 기존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문제 링크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은 문제를 먼저 풀고 영상을 학습해주세요. 꼭 퀴즈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성적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는 총 20문제입니다. 자, 모두 시험은 잘 보셨나요? 좀 어려웠나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겪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실습을 열심히 했던 학생은 쉽게 풀었지만 실습하지 않은 학생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두 디지털의 영향을 받는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좋은 최신의 스마트폰과 고가의 노트북이 있다고 업무를 잘하고 협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구성을 하여 학업 및 업무 환경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확인하면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스마트워크의 개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워크의 개념 이해와 새로운 업무 방법.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 세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하다라는 의미는 국가별 사람별로 모두 다릅니다. 기존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 모두 스마트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스마트워크입니다. 꼭 사무실 들어가야지만 메일을 보낼 수 있고 업무를 한다면 불필요하게 길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많겠죠. 하지만 기존의 기업이나 학교에서 선임이 이렇게 업무를 했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스마트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도구 및 서비스를 업무나 생활에 적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간도 절약되고 기존보다 노력도 줄어듭니다. 즉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정답은 이전 선임이 하는 업무 방법을 비판 없이 따라한다입니다. 하나의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의 로그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브라우저별 로그인 관리 방법이었죠.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로그인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나 우측 상단의 사용자를 선택하면 바로 로그인과 업무 환경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물론 개인 PC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공용 PC나 외부 PC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한 방법입니다. 정답은 브라우저 로그인이었죠. 브라우저 로그인은 크롬에만 있는 기능으로 클릭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보안도 좋습니다. 브라우저 로그인은 개인 PC나 노트북에서만 세팅하고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PC에 설정하면 좋지 않습니다. 꼭 개인만 사용하는 PC에 설정해서 사용하세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콘텐츠는 PC에 저장되는 콘텐츠와 다르게 6가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고유의 URL이 있고
한 명의 소유자가 있으며 권한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오픈 환경에 저장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당연히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콘텐츠를 소유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조회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콘텐츠 소유자만이 조회, 수정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URL이나 주소가 유일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콘텐츠가 생성되면 유니크한 URL이 생기고 이 URL은 마치 주소와 같아서 속성이 변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서가 저장된 폴더 위치를 바꾸면 콘텐츠 주소가 바뀐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유의 주소는 변경이 되지 않죠. 저장 폴더가 바뀌더라도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속성 값만 변경됩니다. 그러면 콘텐츠 이름이 변경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콘텐츠 이름이 변경이 되어도 또는 확장자가 변경되어도 맨 처음 주어진 URL 주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로그인은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만이 사용하는 PC에서 화면, 암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에 브라우저들은 똑똑해서 패스워드도 모두 기억합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싶으면 브라우저가 임의의 복잡한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브라우저에서 기억합니다. 패스워드 몇 개로 돌려 쓰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자리를 비울 때도 화면 보호기 작동을 해야 다른 사람이 고의나 실수로 나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 보호기 단축키는 윈도우즈 키와 알파벳 L을 함께 누르세요. 정답은 2번 화면 보호기 암호를 설정한다죠. 기본 세팅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본인의 PC에는 꼭 암호를 설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고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PC에서만 유출되었지만 이제는 유출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자료가 유출되고 클라우드 아이디로 연결된 소셜 로그인 사이트 정보도 모두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패스워드 중요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패스워드로 안전하게 내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용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데이터 양보다 많은 자료를 관리하게 되었고 용도에 맞게 이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나 쇼핑 등의 이메일은 개인 이메일이나 별도의 이메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중요한 이메일과 섞이지 않고 검색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번째, 학교나 회사 이메일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입니다. 브라우저 로그인한 상태에서 로그인된 클라우드 아이디로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소셜 로그인이죠. 청와대의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원 가입과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인터넷 업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니 보안도 좋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는 방식이 아닌 내가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아이디를 이용해서 쉽게 가입합니다. 가입도 간편하고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한 보안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브라우저 로그인에서 소셜 로그인으로 이용하세요. 클라우드 아이디는 2차 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외부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꼭 시크릿 브라우저나 게스트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크릿 브라우저나 게스트 모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크릿 브라우저에서 단축 키를 지원하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서 바로 실행하는 시크릿 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시크릿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로그인 정보 등을 PC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시크릿 브라우저만 닫으면 모든 정보가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요즘의 브라우저들은 똑똑해서 많은 정보를 기억해주는 기능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PC를 사용할 때 꼭 시크릿 브라우저를 열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PC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하고는 시크릿 브라우저는 관계가 없겠죠. 정답은 3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G Suite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했습니다.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등 다양한 G Suite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구글 G Suite 서비스 소개 및 이해. 두 번째,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등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은 G Suite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물론 회사에 입사해서는 하루 종일 이메일만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메일 사용 방법은 꼭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세요. 10배, 100배로 투자한 시대만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와 참조자는 메일 작성 시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G Suite에는 더 많은 메시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소통의 시간을 단축하고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수신자와 참조자가 있는 메일을 회신할 때 발신자에게만 회신하는 것입니다. 발신자에게만 회신하게 되면 참조자들은 더 이상 정보 업데이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겠죠. 항상 참조자가 메시지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전체 회신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가 필요할 때는 파일을 바로 첨부하지 말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링크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파일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의 사이즈를 줄여서 관리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 제목에는 인사나 자신의 소개보다는 이메일의 정확한 제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일 내용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검색도 잘 됩니다. 구글이 학교기관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는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버전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메인에서 신청하면 용량 및 인원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적게는 1년에 1인당 8만 원, 비싼 버전은 30만 원씩 내고 사용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1인당 1년에 3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10명이면 300만 원, 100명이면 3천만 원이겠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17만 원씩 1년에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를 학교에서는 공짜로 사용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즉 공짜로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허접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이 버전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버전과 동일합니다. 몇 가지 기능만 제외하면요. 저장 공간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동영상 및 자료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다른 학생들과 문서 공유나 협업도 편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공유할 때도 이름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공하는 기능으로 학교를 졸업할 때 자신의 계정으로 저장된 문서 및 콘텐츠를 모두 다른 일반 계정으로 이전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 작업한 내용을 쉽게 옮겨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이동할 수 없다입니다. 이동하고 싶은 학우는 학교 G Suite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구글 플러스는
개인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기업, 학교 도메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다르게 일반 사용자 계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과 사를 구분하기 좋습니다. 즉, 개인사적인 용도가 오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더 재미있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과나 동아리, 동호회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고 학교 공지사항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등록하면 학교나 회사 사람을 팔로우를 해서 계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처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도 편하고 학교나 회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보 공개 범위 설정이 쉽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참조에 해당되는 이메일 계정은 누가 받았는지 수신자, 참조자 모두 가능하지만 숨은 참조의 사용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만 참조에 넣어서 업무 진행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게 참조에 포함되어 있으면 많은 이메일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꼭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숨은 참조는 기업이나 학교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숨은 참조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메일을 받았는데 참조자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전체 회신으로 보내서 참조자도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신자에게만 회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사용하세요. 행아웃, 챗, 미트, 구글 플러스, 클라우드 서치는 기업이나 학교 도메인 사용자나 비즈니스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는 구글 사이트 도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구글 사이트 도구입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레포지토리, 쉬운 말로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공유 드라이브는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최초 생성 시 체계적으로 계획 및 구성을 해야 합니다. 폴더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건지 계획을 하고, 실제로 해당 사용자별로 권한을 부여해서 세팅을 합니다. 권한이 잘못 설계되거나 세팅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권한을 부여할 때 그룹스를 이용하면 간편하면서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G 스위트는 모바일 퍼스트 정책으로 PC나 스마트폰용으로 콘텐츠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PC에서 보이는 그대로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것은 모두 PC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C와 스마트폰용 콘텐츠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정보를 생성해서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 스프레드시트, 젠보드, 사이트 도구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대시보드는 소스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에서 관리하는 방법보다는 해당 소스를 연결해서 하나의 공간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관리도 편하고 사용성도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만든 차트를 삽입하여 구성해서 대시보드를 만들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도구를 대형 TV에 보여주면 큰 비용 없이도 다양한 대시보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사이트 도구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및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습을
한 학생한테 유리한 문제입니다. 협업 시 사용 방법 및 정책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협업을 위한 준비 내용 및 세팅, 두 번째 효율적인 협업 방법과 주의사항, 세 번째 다양한 협업, 실습 등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협업과 분업은 다릅니다. 분업은 하나의 일을 나눠서 일하는 방법이고, 협업은 서로의 다른 경험과 기술을 한 군데에서 함께 모아놓고 일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프로젝트나 업무를 좀 더 좋은 방향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업을 한다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보면 안 되겠죠. 항상 필요한 권한을 필요한 사람에게만 부여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높여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입니다. 과거에는 팀 프로젝트 수행 시 협업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한 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업을 통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원의 디지털 사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는 프로젝트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최신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의 G 스위트를 이용하여 서로 소통이 잘 되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으면 이해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팀원이 참여한다면 팀원들이 서로 도와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팀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올려야 합니다. 잘 못한다고 별도로 작업을 한다면 프로젝트 협업이 되지 않겠죠.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팀원이 있는지 팀장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답은 4번 디지털 사용 능력이 부족한 팀원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한다입니다. 그룹스를 이용하면 콘텐츠 권한 부여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 팀원을 그룹스에 등록하면 그룹스에 권한을 주면 팀 프로젝트 멤버들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때는 팀장이 만들어서 직접 팀원을 입력하고 이해하기 좋은 키워드로 그룹스를 만들면 좋습니다. 팀에서 이용하는 콘텐츠는 그룹스로 권한을 부여하면 관리도 편해집니다. 하지만 내부 소통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외부에 공개되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스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프, 세일즈, 인포 등 여러 명의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룹스를 이용하여 메일을 한꺼번에 수신하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룹스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3번 팀 그룹스를 외부에 알려서 외부인도 소통하도록 한다입니다. 사이트 도구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만든 홈페이지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화려하거나 복잡한 기능보다는 쉽고 단순한 형태의 홈페이지가 더 좋습니다.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포털을 만들 때는 사이트 기획을 통하여 필요한 콘텐츠 기획을 합니다. 가급적 구글 G 스위트 콘텐츠를 이용하면 관리도 쉽고 사용도 좋습니다. 멀티미디어 동영상 등을 연결하면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세대들이 더욱 좋아하겠죠. 사이트의 주소는 도메인에 기반하기 때문에 약간은 복잡합니다. 단축 URL이나 새로운 도메인을 연결하면 접속하기가 좋습니다.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도 보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비아나 후이지 등 도메인 등록업체를 통하여 쉽고 간편한 도메인을
구입해서 연결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정답은 이번 도메인 기반의 주소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도메인 연결은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입니다. 팀원이 새롭게 참여하면 콘텐츠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소통이 복잡하니 여러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팀 그룹스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팀 그룹스 사용 전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기능을 이해한 다음에 사용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고 심지어는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테스트해서 프로젝트 팀이나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세요. 정답은 3번 그룹스에 추가하고 공유된 콘텐츠의 권한을 그룹스로 부여한다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이죠. 보안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안이 약하거나 정책이 혼란스러우면 우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됩니다. 이때에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문제를 빠르게 찾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이죠. 다른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세 번째 문서 수정 시 주기적으로 PDF나 공통 파일로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한다는 팀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회사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런 작업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편합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G Suite 관리 기능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개의 퀴즈를 모두 풀었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를 개인별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이니 틀리고 맞는 것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5강 강의를 통하여 최고의 디지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의 G Suite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은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는 많이 맞추셨습니까? 조금 어려웠었나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환경에 그리고 대표적인 디지털 서비스인 구글의 G Suite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셔야 되고 학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과정은 사실은 기초 과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구글 G Suite의 도움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조코디를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많은 정보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더 그 시간보다 몇 배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계속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구글 코디, 조코디를 한번 찾아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15강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